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일주일 빠른데요. 오늘은 네. 어떤 경제 이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시간 빠르게 갑니다. 네, 벌써 올해 5월이네요. 5월 말인데, 자, 이제 거의 올해 이제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죠, 반환점을.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거의 뭐 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시간이 거의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맞습니다. 자,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고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작년과 재작년 이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맛봤었던 뭐 세계 주요 국가들이요.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이 점입가경 상태로 치닫고 있는 이 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두 나라가 협력과 공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영향력이 큰 두 나라가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요. 그간 약간의 환상이 가미돼서 이 동경을 했었던 서구 선진국들의 그런 국격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실추됐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의 이 정부 대응을 두고 이 대다수가 이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것에 반해서요. 여전히 유럽의 보수 언론은 인권이 침해된 정부의 통제였다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폄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유치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예.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세계 제1 경제대국이죠. 이 미국의 정부 대처도 이번에 상당히 미숙했어서 이번 일을 두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많습니다. 예. 네, 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기에 내몰리니까 이 각 국가의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11월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 양국 갈등의 시작도 미국의 시비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던 기관이 이번에는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놔서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텐데요. 예. 자, 어쨌든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절에요. 이 방송 통해서 오히려 이 국제사회 전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함께 공조하면서 막아간다면 그간 있어왔던 미중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 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네, 제가 너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재차점화됐던 이 미중의 갈등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19 사태 중국 책임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우한 지역 내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잘못 관리를 해서 바이러스가 누출됐고 이것이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요. 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 엄격한 절차라든가 확실한 이 증거가 없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꺼내버리니까 예. 어쨌든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측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고 흘려봤었는데요. 지금 예. 최근에는 굉장히 좀 분노가 섞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도 이 K 방역에 도움을 요청했었던 미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물자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약속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네, 여전히 뭐 방위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입장에 그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이제 당황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을 예.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요. 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중국을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입에 담지 못할 또라이 이런 말에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네. 이 때마침 이 미국 상원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고요. 또 중국에게는 가장 건들면 아픈, 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양안 관계라고 하죠. 즉, 예. 이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요, 이 미국 국무부 측에서 이번에 나온 신종 어뢰 판매를 승인하는, 그래서 이 중국을 자극하는 제스처를 아주 다각도로 쏟아내고 있어서 이 중국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뭐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막가자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측도 뭐 맞습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은 저자세로 임했던 중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지 보복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전국 인민대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것인데요. 자, 이번 회견에서 이 전인대 장해수이 이 대변인이 만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견제하고 또 중국을 억제한다면, 그래서 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시킨다면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중국은 먼저 사달을 내지는 않겠지만 사달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예. 남겼습니다. 예, 예. 또한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요. 홍콩 의회 대신에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해당 사안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미국 측은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게 되면서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 외에도 뭐 이미 경제적 충돌이 시작됐다는 관점도 많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예. 미국 무역 갈등에서 이 1차전이 관세 전쟁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2차전은 이제 관세를 넘어서 국가 핵심 기업이나 이 산업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일단 1차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됐던 시기에도요. 미국은 가장 먼저 중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불을 지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이번 역시도 이 화웨이의 규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 화웨이가요, 이 향후 통신 기술의 표준인 5G의 선두적 그런 기업인데요. 네.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대국 굴기를 하겠다, 이런 중국의 포부가 있는 기업인데, 미국 측이 1차전에서는 이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공급되는 것을 아예 막아버렸었던 것인데요. 며칠 전에는 이 2차전으로 미국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화웨이에 이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눈 깡패 아닌가요? 네, 진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은 이 중국 자체를 압박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요. 중국 측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보복을 구상 중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웨이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물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한국 기업들에게는 뭐 반사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본래 이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자체 설계해서 그 생산을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업체에 맡겨왔었는데요. 네, 이번 미국 제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유예 기간이 이제 120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화웨이 측에서 급하게 9천억 정도의 반도체 생산을 TSMC에다가 이제 발주 주문을 했는데요. 예, 이 TSMC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미국 측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요. 때문에 화웨이가 굉장히 난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웨이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경제적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수준인데요. 아, 다만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요. 자, 이번 구도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구실 삼아서 대한민국을 또 압박하는 카드를 내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예, 예, 굉장히 좀 한마디로 찜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자, 어쨌든 이 미국 무역 갈등,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에 서게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예,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양국 사이에서 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